타투합법화? 예술인가? 상업인가? 안녕하세요. 사이다 궁금연구소입니다. 한국에서 타투는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놀랍게도 아직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수십만 명이 타투를 새기고 수천 개 샵이 운영되지만 법적 지위는 여전히 애매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타투 합법화 논란의 핵심을 시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술인지 상업인지 그 경계에서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까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타투 합법화 논의는 5키워드로 압축됩니다. 첫째, 위생입니다. 감염 위험과 소독 기준이 핵심 쟁점이죠. 둘째, 면허 제도입니다. 누가 바늘을 잡을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셋째, 표현의 자유입니다. 몸은 개인의 캔버스인가 아니면 사회가 규제할 대상인가. 넷째, 산업 규모입니다. 수천억 원대 시장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야 하는가. 다섯째, 세대 차이입니다. 금기에서 트렌드로 바뀐 인식의 격차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한국 법은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됩니다. 의사만 할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이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타투이스트들은 공공연히 영업합니다. 법과 현실 사이 거대한 간극이 생긴 겁니다. 보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일부에선 새로운 면허제를 주장하고 다른 쪽에선 의료 테두리 안에서 예외를 인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원칙 예외 보완. 이 세 축이 지금 타투 합법화의 구조입니다. 산업이 먼저 커졌습니다. 통계청과 업계 추산을 종합하면 국내 타투 시장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시술자도 수천 명을 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연예인, 운동선수, 일반인 할 것 없이 타투는 이제 자기 표현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죠. 젊은 세대일수록 거부감이 적습니다. 소비자 권리가 대두됐습니다. 불법 낙인 아래선 피해 구제가 어렵습니다. 감염이 생겨도 시술 실패가 나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죠. 불법 낙인 뒤에 숨은 건 규제의 빈틈이었습니다. 위생 기준이 필요해졌습니다. 바늘, 잉크 소독, 폐기물 처리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는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은 금지로가 아니라 기준으로 만듭니다. 결국 시장은 이미 존재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면 소비자만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먼저 찬성 측 논리입니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타투는 개인의 선택이고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죠. 안전 표준화가 가능해진다는 논리도 강합니다. 합법화되면 위생교육, 시설 점검, 소독 프로토콜이 체계화될 수 있습니다. 세수와 고용 효과도 무시 못합니다. 음지 시장이 양성화되면 세금 징수가 가능하고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으면 사회보험 적용도 됩니다. 관광과 콘텐츠 시너지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류 열풍 속에서 K-타투 문화가 새로운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죠. 반대측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감염과 위생 문제가 가장 큽니다. 바늘을 피부에 찌르는 행위는 혈액매개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간염, 에이즈 등 심각한 질병 전파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죠. 자격과 보험 체계가 불명확합니다. 누구에게 면허를 줄 것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합법화는 공허합니다. 미성년자 보호 문제도 제기됩니다.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경우 충동적 선택으로 평생 후회할 수 있다는 우려죠. 과장 광고와 가격 담합도 걱정입니다. 규제 없는 시장에선 부작용을 숨기고 가격을 부풀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팩트와 프레임을 구분해 봅시다. 과장된 공포는 이렇습니다. 타투하면 무조건 감염된다. 범죄자 이미지가 퍼진다는 식의 프레임은 근거가 약합니다. 근거 있는 우려는 이겁니다. 소독 기준 없이 시술하면 실제로 감염 위험이 높고 자격 검증 없이 아무나 바늘 잡으면 사고 확률이 올라갑니다. 두 가지를 섞으면 논의가 꼬입니다. 분리해서 봐야 해법이 보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선 타투 시술자 면허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위생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줍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건당국이 시술 장소를 정기 검사하고 위생 기준을 법으로 정해둡니다. 일본도 최근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엔 한국처럼 의료행위로 분류했지만 법원 판결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일부 지역에서 합법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공통분모가 보입니다. 하나, 면허 또는 자격증 제도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고 교육과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둘, 위생 검사와 기준입니다.
보건당국이 정기적으로 샵을 점검하고 소독과 폐기물 처리를 관리합니다. 셋. 시술 장소 규제입니다. 집이나 불법 공간이 아닌 허가받은 시설에서만 시술하도록 합니다. 디테일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큰 틀은 비슷합니다. 자유와 안전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타투를 고민 중이라면 5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보세요. 과거 작업 사진, 고객 후기, 스타일 일관성을 체크합니다. 실력은 결과물로 증명됩니다. 둘째, 위생 프로토콜을 물어보세요. 일회용 바늘 사용 여부, 소독 방식, 장갑 착용, 작업 공간 청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셋째, 동의서와 사후 케어를 확인하세요. 시술 전 위험 고지와 동의 절차가 있는지, 시술 후 관리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는지 봅니다. 프로는 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넷째, 잉크와 장비 출처를 따져보세요. 정품 잉크인지 장비는 어디서 구입했는지 물어봅니다. 값싼 재료는 알레르기와 부작용 위험이 큽니다. 다섯째, 가격 투명성을 확인하세요. 사전 견적, 추가 비용 가능성, 수정 비용 등을 명확히 합니다. 애매한 답변은 경고 신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감염 증상이 보이면 즉시 병원에 갑니다. 붓기, 고름, 열이 나면 지체하지 마세요. 시술 실패나 분쟁은 소비자원이나 관련 단체에 상담합니다. 현재 법적 지위가 애매해도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는 있습니다.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 또는 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앞으로 타투 산업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5요소가 필요합니다. 면허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나 신설기관이 교육과정과 시험을 설계하고 자격을 부여합니다. 기준이 생겨야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입니다. 위생학, 피부학 기초 감염관리, 응급처치 등을 커리큘럼에 포함합니다. 예술 감각만으론 부족합니다.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소독 프로토콜, 일회용품 사용 기준, 폐기물 처리 방법을 명문화합니다. 지자체가 정기 검사를 시행합니다. 분쟁 조정 기구입니다. 소비자와 시술자 사이 문제가 생기면 중재할 창구가 필요합니다. 사고 책임 보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 가이드라인입니다. 과장 광고, 부작용 은폐, 비포 애프터 조작 등을 규제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장 신뢰를 만듭니다. 시장엔 창의가, 국가는 안전의 최소선을 지킵니다. 이 5요소가 맞물려야 합법화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쪽짜리 제도는 혼란만 키웁니다. 미성년자 타투는 어떻게 하나요? 원칙은 명확합니다. 청소년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대부분 국가는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시술을 금지합니다. 한국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예외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의료적 필요나 특수 상황에 한해서만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까요? 기준이 생기면 오히려 시장이 정리됩니다. 지금은 정보 비대칭 때문에 바가지 쓰기 쉽습니다. 경쟁이 투명해지면 가격도 합리화됩니다. 면허제와 함께 가격 공시 의무를 도입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커집니다. 정보 공개가 핵심입니다. 시술 난이도별 평균 가격대를 공개하고 부당 요금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됩니다. 감염 위험은 어떻게 줄이나요? 교육이 첫 단추입니다. 면허 과정에서 감염학 기초를 필수로 이수하게 합니다. 정기 감사가 2번째입니다. 보건소나 전담기관이 샵을 정기 점검하고 위반 시 자격 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폐기물 관리가 3번째입니다. 사용한 바늘과 잉크 용기를 의료 폐기물처럼 처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해도 감염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범죄 이미지는 안 사라지나요? 낙인은 프레임의 문제입니다. 과거 타투가 특정 집단의 상징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위생과 품질로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안전한 시술, 예술적 완성도, 투명한 운영. 이 3가지가 자리 잡으면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결국 시장이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합법화는 기회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타투는 예술인가 상업인가? 정답은 둘 다입니다. 예술이 대 상업이고 개인의 표현이 대 사회적 규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자유를 존중하되 위험은 최소화하는 기준. 그 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합법화 논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면허, 위생, 교육, 보험, 광고. 5퍼즐이 맞춰져야 제대로 된 제도가 완성됩니다. 금지는 쉬웠습니다.
기준이 어려웠을 뿐입니다. 법이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국민만 위험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투합법화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안전을 위해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멋은 위험이 아니라 기준에 달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사이다 공금연 구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